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의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소식을 좀 보자면 어제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르면 5월 중에 우주항공청이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석유사업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도 함께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전자를 보자면 친환경 연료 산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또 후자를 보자면 앞으로 의료 AI 임상시험에 있어서는 식약처 승인 없이 실시가 또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이달 중에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전달됐으니까요. 각 섹터별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자세한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63% 하락하면서 2,600선 하회하면서 2,5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몸을 좀 낮춰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1시 반 부근부터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곡선 그리고 있으니까요. 장중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87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 등락은 좀 거듭하고 있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은 오늘 CPI 지수를 좀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크게 밀리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은 견조한 양상인데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미국 시장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수급적으로 약간 취약한 구조가 언제든 나와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분명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시장은 신저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이제 한국을 입장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은 약간 중간자적인 형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미국 시장을 이제 추종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12일 연달아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그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 미국이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원만하게 좀 회복이 되는 국면이 좀 해당이 되고 또 반도체만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IT의 경기의 어떤 종합 어떤 평균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약화되는 부분이 현재 회복이 좀 더딜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좀 해야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보통 2단 상승을 여기서 좀 했던 부분이죠. 한 차례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2단까지 올라왔는데 2단 상승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1단 조정까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것들이
어떤 기본이고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일주일을 하락을 했고 일주일 하락의 저점을 다시 한번 깨고 어제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2주 연속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지금 이제 기간으로 보시면은 거의 한 2달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달 가격의 평균이 대략적으로 41선에 있습니다. 41선은 이제 여기서는 이평선에 어떤 이제 부분이 표시되지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21선하고 61선의 이제 중간 형태를 중간에 그 어디쯤에 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빠지고 이제 목요일 날 빠지고 금요일 날 정작 종가에 약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1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이제 터닝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터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 하락 그다음에 일단 되돌림, 이런 쌍바닥 패턴 이런 부분이 약간 주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역회된 숄더 형태, 쌍바닥이 역회된 형태가 나와준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전체적으로는 1월달 같은 경우는 음십자 도정의 형태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달간 오른 것에 대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2달 상승, 1달 조정에 대한 60일 어떤 사이클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모두 CPI 지수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차트상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터닝하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1% 넘게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세종텔레콤입니다. 5G 28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에 적격 판단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기록했습니다. 오는 25일 과기정통부에서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는데 참가 대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피플바이오입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 혈액 검사 알츠온을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오늘은 탈모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고 국내 특허 등록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바이오입니다. 전날 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한 개정안이 의결됐었는데요.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로서 에코바이오가 오랜만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준 핫상한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에코바이오입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에코바이오입니다. 어제 석유사업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연료 산업이 앞으로 조금 더 고도화될 전망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다시 테마가 좀 돌고 있어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인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일단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또 해외의 CS2024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 부분들이 다소 뜸을 들인 부분들이 있지만은 중동의 어떤 그 프로젝트와 함께 중동도 마찬가지 이제 수소 경제의 어떤 흐름에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떠올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친환경, 수소,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메리가스 중에 이제 메탄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상암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
부상이 되고 있는 수소의 흐름하고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고 또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무너졌지만은 시가총액이 약간 뭐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제일 강하게 약간 올라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에코바이오 부분들이 전체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한번 상승해주다가 이런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여주다가 이제 마지막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특별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또 뉴스에 나올 일은 좀 만무를 하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규 매수는 현재 좀 조정이 된 이후에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특징주로서는 현재 에코바이오가 뭐 현재 최고의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한 이제 수소 쪽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순환매 종목을 고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에코바이오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부터 아무래도 국회 문턱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내일부터는 좀 이슈가 소멸되면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지금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며칠간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시면 아래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베스트 종목 함께 체크를 좀 해봤고요. 이번에 오후장 대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KC코트레일입니다. 네, 오늘 오후장 인기주 첫 번째 종목은 KC코트레일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에코바이오와 같은 이유로 오늘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이 흐름 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오후장에 오전에 이제 반짝 강했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반등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KC그린홀딩스로부터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좀 했던 부분인데 대기가스 보통 이제 화학 에너지 또 정유 산업 이런 여러 가지 공장을 하게 되면은 배기가스가 나와주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대기 환경 설비를 좀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재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될 때마다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재료는 현재 정유 공장의 어떤 그 설비를 좀 했을 때 가스 설비를 좀 했을 때 페타랑 촉매를 좀 이용한 바나듐을 추출하는 것 때문에 바나듐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소재로 어떤 재료로서의 어떤 부각이 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KC코트레일이 계속해서 탄소 배출권 사업 이 계속해서 규제가 강화가 될수록 KC코트레일은 이런 대기 환경 설비를 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줬죠. 최고 가격이 4,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은 약 3분의 1 정도까지 빠진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바닥까지 왔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지금 행보를 해주다가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고요. 지금도 거래량이 터진 부분인데 거의 40일 주기 이제 탄생파동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거래량이 터진 가운데 거래량이 갭상승을 동반한 가운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같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절반 갭상승을 포함해서 절반 정도에서 만약에 지지를 보여주면은 차익 실현 매물하고
어떤 변형된 상승 삿바형 캔들이 좀 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차익실은 매물이고 또 추가적인 매수, 또 후속적인 매수세가 약간 들어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장 공략주로서 약간 선생이 지금 가격선에서는 무난한 어떤 타이밍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오후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KC코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출발이 좀 좋긴 했는데요. 지금은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크게 좀 밀린 모습입니다. 다만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수도 무난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파마 리서치입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하면 당연히 리쥬란이 바로 좀 뒤따라 오는 종목인데요. 매출을 견인하는 효자 품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은 현재 바이오 쪽에서는 피부 미용 쪽이 가장 먼저 떠올라주고 있고요.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굉장히 부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료 쪽, 피부 미용, 건강 이쪽 관련된 부분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도 이런 관련된 사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리쥬란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관절강 주사, 콘주란이라고 좀 있습니다. 재생 관련된 의약품인데 이쪽 관련된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 두 개가 가장 큰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보면은 콘주란 같은 경우에 관절광 주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치료 어떤 기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인공 관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그 줄기세포 주사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조직 재생 촉진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기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단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성분은 현재 연어의 생식 세포를 추출해서 현재 단백질 재생을 촉진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줄기세포의 효능에 거의 복음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67,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한 3배 정도, 2배 좀 넘는 가격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절반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 지금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중바닥, 반등과 숨고르기의 또 국면 이런 부분에 또 수순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좀 이 박스권을 돌파를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그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N자형 모델의 어떤 시작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이제 시총이 약간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서의 어떤 성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총은 문제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되느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 7% 정도의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5% 이내 정도 가격이라면은 12만 원대의 가격이라면은 현재 무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은 아래 노란 톡 오셔서 좀 자세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 가면 외국인 환자 수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정리해봤고요.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의료용 로봇입니다. 아마 주변을 좀 돌아보다 보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로봇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 아마 꽤나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섹터 중에서도 그나마 좀 가장 친숙한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도 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떤 형태로 운용이 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시장이 또 얼마나 커지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료용 로봇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이 이제 수술 관련된 수술을 좀 해주는 로봇으로 좀 알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현재 조작은 사람이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의 이제 부수적인 기능들은 인공지능이 모든 기능을 이제 포착을 좀 해주기 때문에 쉽게 어떤 수술을 좀 해줄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의료 쪽에 가장 침투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의료 쪽에 대한 인공지능을 좀 다뤘었죠. 그러면은 의료 쪽에서 수술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술할 수 있는 숙련 어떤 의사들의 어떤 노동력을 좀 약간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의료 쪽이자 로봇에 좀 해당이 되는 섹터를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의료용 로봇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용 로봇의 어떤 부분에서 최초의 로봇은 1985년 사람용 로봇 퓨마 560을 뇌수술에 이제 적용을 좀 했던 것이 이제 최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수술을 할 때는 보통 이제 TV 드라마, 의학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보시겠지만은 거의 메스나 어떤 칼, 도구 이런 여러 가지 도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약간은 원시적인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죠. 사람이 손떨림도 있을 거고, 사람의 제대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난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로봇팔이라는 어떤 것을 좀 대체를 좀 하면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대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최초로 상용화 부분들이 됐던 부분들은 로보닥이라고 해서 1992년에 나왔던 완전 자동 로봇이 등장이 되면서 거의 상용화 길을 걷고 있던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용 로봇의 어떤 부분을 보시면은 로봇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서 보자면은 전문 서비스 로봇 중에 하나가 의료용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용 로봇도 종류가 많이 있죠.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복강경 수술, 관절 수술, 혈관 수술 뿐만 아니라 재활 훈련용 로봇,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환자 이동용 리프트 침대 로봇 등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에 대한 어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TV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현재 간호조무사, 간호원을 대체하는 간병인 구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굉장히 많이 이제 부담이 되면서 보험 선전도 많이 하죠. 그만큼 인력 부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의료 보조 어떤 서비스도 많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수술용 로봇 하게 되면 의료용 로봇 하게 되면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술용 로봇,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활용 로봇. 재활 로봇은 보통 웨어러블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조 서비스 로봇, 간병 로봇이라든가 환자 이송 로봇이라든가 기타 어떤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수술용 로봇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경조직 수술 로봇, 그다음에 연조직 수술 로봇, 그다음에 수술 로봇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경조직, 연조직으로 나눈 건데 이제 경조직, 연조직 하나로 이제 보시면은 먼저 연조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장 쪽, 그러니까 대장 수술, 위장 수술, 뭐 그다음에 안구 수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의 어떤 뼈가 아닌 그런 내장 형태의 어떤 오장육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들이 연조직 수술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활성화 연조직 수술용 로봇을 보고 계시는 건데 유명한 다빈치의 수술용 로봇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또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36절에 한 번씩 수술이 이루어진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빈치 어떤 로봇인데 전 세계적으로 약 5,500대가 보급이 좀 됐습니다. 가격은 한 20억에서 40억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급이 좀 됐던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부분들은 현재 경조직 수술 로봇, 다시 말해서 척추나 관절 이런 부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고관절 수술이라든가 무릎 관절, 인공관절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하죠. 근데 거의 이때 부분들은 수술 이제 개부가 상처가 깊게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깎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난도의 작업을 좀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거의 대체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조직 수술 로봇, 뭐 인공관절 뭐 수술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관절뿐만 아니라 현재 척추 관련된 수술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침습이 굉장히 깊고 커야 되는데 상처 부위가 크면은 굉장히 후유증도 심각한데 최소 침습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가 계속해서 사람하고 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하게 되면은 뭐 3cm를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은 직접 눈으로 보고 해야 되니까 뭐 10cm를 현재 절개를 해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당연히 그 최소 어떤 그 절개 부분을 좀 찾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수술 로봇 플랫폼 이런 부분에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수출 로봇 시장의 규모치는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로봇 수술용 로봇의 어떤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거의 북미, 유럽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서서히 침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이 높은 종목군들 한번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 의료용 로봇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나마 의료 쪽에서 좀 우리가 친숙하게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실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로봇들이 한 번 더 체크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로봇들이 또 주도적으로 수술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산업이 또 성장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지난 종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명예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소개해드렸던 바이브 컴퍼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 스토어 출시 예고에 따라서 AI 소프트웨어주들이 다 같이 고개를 들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도 이틀 전에 상한가를 한번 좀 기록을 한 적이 있고요. 계속해서 강세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바이브 컴퍼니 할 때는 빅테크 기업, 특히 이제 카카오가 2대 주주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 관련된 어떤 관련주로서 소개를 드린 기억이 났는데요. 당연히 이제 바이브 컴퍼니는 현재 그 카카오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현재 처음부터 이제 검색, 인공지능 관련된 검색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기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소피아라는 것들을 이제 구성을 좀 해주고 있고 또 다양한 또 사업을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사업을 좀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바이브 컴퍼니를 좀 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현재 AI 서비스의 공식 공급 업체로서가 마음 AI가 들어갔고 바이브 컴퍼니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KT가 들어갔고 네이버가 들어갔습니다. 네 업체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중에 하나가 바이브 컴퍼니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했죠. 아무도 현재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거래량도 거의 없을 때 언급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한번 현재 CS2024 관련된 이슈가 뜨고 챗 GPT 스토어가 또 이슈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크게 떠졌습니다. 지금은 한번 상승하고 숨고르기, 이격 조정을 보이다가 또 한 번의 슈팅이 한번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또 조만간 이게 100%짜리를 다시 한번 보고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13번째가 될지 14번째가 될지 모르지만은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바이브 컴퍼니, 이제 떠오른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원하신다 하면은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현재 신규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분석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최근에 계속 한 3주 연속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를 세밀하게 세부적인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전문가의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이스로 바이브 컴퍼니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바닥 가격에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후 3주 정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45%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혜주들 종목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3위는 고영입니다. 네, 3위는 고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검사 장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3D 측면에서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뇌수술 로봇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강한 테마가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동메달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그 이제 고영 같은 부분들이 일단 로봇 수술을 현대 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앵커님께서 방금 소개하신 대로 현재 이제 반도체 장비 다시 말해서 반도체 쪽으로서도 3D 측정 분석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의료용 로봇으로서도 응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현재 3D 측정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그 외관 검사를 보통 많이 좀 하는 어떤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이쪽 관련된 장비를 많이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머신 러닝 머신이라고 하는데 외관 검사나 이쪽 부분들도 이상 징후, 어떤 외관이 이상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잡아낼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인간에게 눈하고 또 로봇의 눈,
부분들이 전혀 다른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위주로 많이 좀 해주고 있는 어떤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전자제품 조립 공정에서도 외관 검사, 어떤 3D 검사를 좀 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자, 그런 전자제품의 조립 공정 중간중간에도 이런 그 외관 검사를 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도 일단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구축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뇌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를 최초로 이제 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국내에 당연히 도입이 됐겠죠. 국내 2020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2021년 삼성 서울병원 굉장히 알아주는 병원이죠. 도입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FDA, 중국 식품의약관리국의 승인을 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된다면은 국내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매출이 기하급수로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해당이 되고 또 뇌수술용 의료 로봇은 좀 현재 경쟁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장력이 약간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글로벌 또 R&D 센터를 또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성장성은 높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기본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총도 이제 많이 빠졌지만 1조를 계속 유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에 대한 성장성이 좀 새롭게 약간 부각이 된다면 밸류에이션을 좀 별도로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에서 약간 무너진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21선 무너지는 부분이 아니라 넥라인점에서 살짝 내려와 주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숨고르기 국면이 좀 나와준다면은 좀 빠지는 국면이 나와준다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3위 동메달 종목은 고영이었습니다. 뇌수술 분야가 워낙 좀 까다롭기 때문에 수술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정교함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또한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미래컴퍼니입니다. 네, 2위 은메달은 미래컴퍼니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능력을 좀 활용해서 신사업으로 복강경 수술 로봇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술 로봇을 양산하고 출시한 이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은메달로 주목하셨을까요? 예, 일단은 뭐 이 부분들도 로봇 관련된 이제 부분의 이슈가 가장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용 정밀 가공 장비. 물론 여러 가지 제가 깊게는 할 수 없지만은 현재 뭐 디스플레이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가공 장비에 좀 해당이 되고 주로 하는 부분들은 현재 엣지 그라인더, 그러니까 연삭 가공, 그다음에 레이저 정밀 가공, 이쪽 부분에 이제 특화된 장비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3D 카메라 센서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거의 특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비 업체로 많이 좀 취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한 성장성 기본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이제 다각화를 좀 하기 위해서 미래컴퍼니가 의료용 로봇에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보급이 됐던 것들이 이제 다빈치라는 회사의 기계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 현재 5,500대. 뭐 20억, 40억짜리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회사의 현재 인스튜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의 로봇이 다빈치입니다. 다빈치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비싸죠. 근데 로봇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일이 조작해주면은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건데 요거에 대한 기술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짝퉁은 아니고 요것과 비슷하게 재현을 좀 했기 때문에 가격도 무지하게 말도 없이 당연히 싸겠죠. 절반 정도 가격도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보라는 수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빈치와 거의 흡사한 것들을 구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 가격 경쟁력이 좀 있고요. 국내에 레퍼런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보의 수술에 대한 부분들은 각종 손모 어떤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납품 실적, 그다음에 시각청의 제조 허가 획득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미래 컴퍼니 부분들이 지금 한 차례 이렇게 많이 올랐던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가 꺼지고 있죠. 한번 크게 상승해주고 조정, 상승해주고 조정.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고 절반을 회복하려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걸 돌파를 하려는 조짐이 있으면은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튀는 조짐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미래 컴퍼니의 어떤 그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현재 다빈치의 어떤 그 흡사 어떤 모델이 가장 성공적인 방식의 어떤 로봇이기 때문에 의료용 로봇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두 번째 은메달로 미래컴퍼니 꼽아주셨고요. 성장성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다빈치 로봇과 거의 흡사하게 구현을 했다라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시면 노란톡방에 먼저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까지 함께 좀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일 금메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준비하신 힌트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아, 그래요. 오늘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럼 또 앞글자를 좀 따서 현재 영문자의 대문자 중에 하나, 영문자 중에 하나 Q. 라고 하겠습니다. 예. Q 하니까 생각나는 종목이 있긴 한데 그 종목이 맞는지 저도 확인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메달로 꼽아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로봇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조직을 보통 이제 오장육부를 많이 치료하는 거, 그다음에 뼈 관절, 무릎 관절, 경조직을 하는 어떤 두 가지 수술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조직 같은 경우는 현재 다빈치가 워낙 유명을 좀 했고요. 또 이에 관련된 미래 컴퍼니의 어떤 그 현재 비슷한 제품이 나와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경조직 관련된 부분에서 이 업체는 굉장히 좀 많이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님이 잘 아실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업체 중에서 하나 보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현재 큐비스 조인트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많이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회사 거는 또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술을 다 오픈을 하기 때문에 어디 업체에서 무슨 임플란트나 뭐 어떤 것들을 한다면은 현재 OEM은 아니겠지만 그 기술 방식을 중에서 그 업체에서 또 판매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업체에서 상당히 자기 기술을 어떻게 보면 커스터마이징해서 또 다르게 출시가 가능한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고령화 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인공관절, 고관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 보통 척추 수술하면은 많이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신경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성장성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보행 재활 로봇 모닝워크 S200. 를 현재 좀 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떤 다시 한번 걷는 부분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재활 치료 쪽에서 상당하게 이쪽 보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다른 부분들은 인공관절 현재 임플란트에 대한 현재 유통 대리점도 같이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부분들은 현재 한국야쿠르트나 팔도, 롯데푸드, 비락 여기에 대한 어떤 원료 쪽을 납품을 좀 해주는 그런 유통 사업도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같이 좀 해주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글로벌 수출 이곳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인도 현재 메릴라이프 현재 부분의 임플란트 기업의 인도 임플란트 기업의 1위 기업과 협력, 미국 자회사 TSI와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어떤 성장성을 약간 높여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차트를 현재 비공개를 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의 세계적인 판매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성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 해외적으로 보더라도 의료용 로봇의 어떤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과 현재 로봇이 하는 거는 현재 비교가 사실은 불가할 정도로 거의 로봇이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죠. 그런데 장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그에 대한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1위 금메달 종목 만나봤고요.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늘 힌트로 알파벳 Q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무리하기 전에 증시 상황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9% 정도 하락하면서 2,54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좀 거세게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2천억 원 가까이 현재 이 물량 받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 초반 대비해서 몸을 좀 낮춰가고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1.29% 하락하면서 1% 넘는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873선 지금 시간 기준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오늘 매도세가 좀 거센 모습이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좀 받아내면서 2,8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몸을 좀 낮춰가고 있다라는 공통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에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오늘의 금메달 종목명까지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의료용 로봇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수술용, 재활용, 그리고 보조 서비스용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탄소 배출권, 수소차 관련주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하지만 이슈가 쉽게 소멸될 수 있는 만큼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